허 책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제나 클라크의 책 피라네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화려한 추천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려 24개의 추천사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중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두 작가의 추천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매들린 밀러의 추천사입니다. 피라네시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기적과 같고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스토리텔링을 뽐내는 이 작품은 시선을 사로잡는 미스터리이자 탁월하고 새로운 환상 세계로 들어가는 모험이며 동시에 길을 잃었다고 느끼다가 누군가에게 발견되는 인간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이야기이다. 나는 벌써 그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홀들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가 데이비드 미첼의 추천사입니다. 수제나 클라크가 마법으로 소환한 세계는 이 얼마나 빼어난가, 이 얼마나 착착 드러나는 전개인가, 이 얼마나 순수한 주인공과 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추잡한 조연인가, 이 얼마나 아름답고 긴장감 넘치며 절제되어 있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결말인가. 피라네시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그 안이 훨씬 더 커다란 정교한 퍼즐 상자다. 이렇게 많은 찬사를 읽으니 피라네시 내용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제 책 피라네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라네시는 일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네시는 책 제목이면서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피라네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거대한 집을 탐험하면서 탐구 일지를 기록하는데요. 독자들은 그 탐구 일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집을 탐험한다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집은 말 그대로 피라네시가 사는 거대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세상 또는 미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라네시가 사는 집을 들여다볼까요? 그 집은 많은 홀들이 있고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홀들은 조수들의 영역입니다. 즉 바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위쪽 홀들은 구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층 사이에 있는 중간 홀들은 새와 인간의 영역입니다. 이 집은 끝이 없는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집에는 홀이든 현관이든 계단이든 통로든 조각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 바깥에는 천체, 즉 해와 달과 별들만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는 피라네시 외에 한 명의 인간이 더 존재합니다. 피라네시가 일명 나머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피라네시는 그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10시에 만나 탐구 결과를 의논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이 어디에서 집을 탐구하고 있는지는 피라네시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피라네시와 나머지 사람이 이 집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피라네시는 이 집을 공경합니다. 그의 시각에서는 아래쪽 홀은 해양동물과 식물로 가득하고 아름답고 기이한 곳도 많습니다. 조수들만 해도 움직임과 힘으로 가득하고 중간 홀에는 새들과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설물은 생명의 흔적입니다. 더구나 홀은 원형 기둥, 벽 기둥, 니치, 에프스, 페디먼트 등 양식이 다 다르고 문과 창문 수도 다 다릅니다. 홀마다 다양한 조각상들이 있는데 모두 독특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일부이자 세상의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은 이 집에는 힘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살아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황량한 방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고 새똥으로 뒤덮여 부식되고 있는 조각상들만 가득한 곳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위대하고 은밀한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을 통해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집은 그 힘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집에는 피라네시와 나머지 사람 외에 비스킷 깡통 사나이, 숨겨진 사람, 알코브 사람들, 웅크린 아이 등 13구의 해골들이 있습니다. 피라네시는 이 죽은 자들을 존중하고 잘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미지의 16번째 사람이 이곳에 올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서 그를 16이라고 칭합니다. 피라네시는 나머지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과학적 탐구를 하는데요. 그 와중에 의혹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이 주기적으로 기억을 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머지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언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험 인물이니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피라네시는 이 새로운 인물 16이 위험 인물이라고 하니 안타까우면서도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않았던 인물 예언자와 16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라네시, 나머지 사람, 예언자, 16, 그리고 그 모든 이해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피라네시가 존중했던 집은 우리가 망각한 세상, 우리가 지배하기 이전에 탯줄로 우리와 연결된 세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그립고 다시 찾고 싶은 엄마 품 같은 곳 말입니다. 그것이 피라네시가 집에서 탐구한 세상의 위대하고 은밀한 지식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내용이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판타지, 탐험, 추리, 범죄, 망각된 기억, 세계를 탐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 잘 엮여져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야 벗어날 수 있는 미로 같았는데요. 여기저기에 힌트와 암시들이 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네시가 일지를 기록하는 방법의 변화들, 새들의 움직임들, 수많은 조각상들 중 유독 피라네시의 눈에 띄는 조각상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피라네시와 한마음이 되어 함께 이 암시들을 해독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다른 독자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제목 피라네시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표지 그림도 공간에 떠 있는 건물로 서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또한 궁금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저자 수제나 클라크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대의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게스의 작품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다루는 클래스에도 참석했는데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게스는 오직 도서관만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어 미궁에 관한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수제나 클라크는 이에 영감을 받아 두 등장인물이 있고 바다가 있는 거대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20대에 생각해둔 그 이야기가 이제야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고민할 때 이탈리아의 예술가 조반니 바티스타 피라네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에 이 예술가의 애칭 작품들에게서도 강한 인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애칭 작품들을 살펴보니 놀랄 정도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저자 수제나 클라크의 개인적인 신상도 이 작품과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쓰는 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브레인 포그는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과 집중력, 주의력 등이 저하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증상으로 인해 저자는 오래 걸을 수 없었고 많은 시간을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저자의 상황이 피라네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피라네시는 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어딘가를 가고 걷고 조각상들을 아찔한 높이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등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 피라네시를 그리면서 저자는 대리만족을 느껴 즐거웠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나니 수많은 찬사가 이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2번 읽을 것을 권합니다. 한 번 읽었을 때도 좋았지만 다시 읽어보니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피라네시의 매력에 더욱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지만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속의 집, 즉 미궁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망각의 세계인지, 인간의 심오한 내면 세계인지, 아니면 최면 상태인지, 꿈인지, 순수함의 상징인지 등등 여러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피라네시가 아직 탐구하지 못한 그 너머의 세상을 만들어보고 탐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피라네시가 될 차례입니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